재산세가 이게 업무용일 경우에 7월에 건축물분 한 번 나오고 9월에 토지분 한 번 나와서 2번 나오니까 이게 따지면 더 비싸다. 근데 이게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재산세 한 번만 나와, 이게. 그리고 세율도 낮아. 보통은 대부분이 낮아. 그래서 이거를 각 지자체에서 오피스텔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안내문을 보내요. 야, 너 이거 주거용으로 하면 재산세 좀 할인되는데 신고해, 이렇게. 그럼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피스텔 과연주택일까요? 상업용일까요? 이 애매함 때문에 세금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단계별 세금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피스텔 세금 구조가 완전히 정리되실 겁니다. 오피스텔은 얘는 집이야 아니면 뭐 상가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주택세 들어가 마로 막 이런 것들. 그러면 제가 오피스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세금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오피스텔 관련된 세금. 일단은 부동산은 무조건 세금이 3단계예요.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근데 오피스텔이 이제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는, 아, 이거 주택 같기도 하고, 상가 같기도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업무시설인데, 또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그래서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오피스텔을 잘못 소유하거나 하면, 때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2배 이상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은, 아, 집이구나, 그냥.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집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서든 이거 집이 아닌 걸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투자할 때. 그렇죠? 그냥 아예 마음 편하게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아니, 집 10채 갖고 있으면 문제돼? 다주택자 또 뭐 중과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돼? 네. 그러면 뭐 또 문제가 대출이 좀 어렵나요? 대출? 어차피 임대사업자 대출 내서 하면 주택이 많아도 임대사업자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 3천, 4천짜리 오피스텔을 사면 그런 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최소 한 5천 이상은 돼야 대출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계속 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그게 아니라 임대사업자 대출이 막혀 있어. 수도권은 또 임대사업자 대출이 막혀 있거든요. 그러면 매매사업자로 내면 돼. 예를 들어서 매매사업자로 내서 그거를 임대 줘. 그럼 문제 있나요? 매매사업자를 냈는데 너 왜 임대 주니? 하면, 아, 매매 안 팔리면 임대 줘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주택 많은 거에 대해서는 언제만 좀 주의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분양을 한 4억에 받았는데 우리 집이 8억이 됐어. 그러면 양도 차익이 4억이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거 내가 임대소득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이 오피스텔 한 2채 갖고 있다가 얘들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놓치면 그것만큼 큰 리스크는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건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시세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괜히 이런 조그만 주택들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일단 그거를 먼저 정리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다음에 이사를 가시거나 해가지고 그 후에 그때 이제 늘려나가시는 게 좋다. 아니면 아예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가시던가. 법인. 네, 됐죠? 자, 그러면 핵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근데 이거는요, 우리나라 이 세금은 무조건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상으로 뭐든 무조건 실제 사용으로만 세금이 매겨져요. 자, 그렇죠? 그래서 실제 사용 용도가 과세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거용으로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고 하면 업무용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내는데, 자, 그럼 전입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오피스텔에 보면 전입신고 금지, 그러니까 네이버 광고에 아예 그게 써 있어. 전입신고 금지용입니다, 이거는. 대신에 월세 작아. 그런 것들은 왜 그래요? 이거는 이미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이 그런 게 많아요. 분양받으면 어떻게 돼? 그 분양회사에서, 아, 이거 좀 싸게, 부가세 환급 받으시면 되는데요. 요거 부가세 환급 받으면 좋잖아. 그죠? 한 1억짜리 분양받는데 한 500 싸게 할인해주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일반 임대사업자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 부가세 환급을 받아요. 근데 부가세 환급 받았는데 대신에 여기 전입신고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해. 그 말은 뭐예요? 전입신고하면 부가세 환급 받았던 거를 반환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입신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주거용 판단이 된다. 이거는 100% 국세청에서 포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그럼 반대로 살고 있어. 거주하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어. 그러면 이거 업무용이에요? 이것도 100%는 아니야. 실질과세라고 그랬죠.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쳐도 거기에 살고 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주거용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볼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냥 우리가 보통 아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오피스텔들, 그냥 누가 봐도 이렇게 현관 가서 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잖아요. 현관 가면 이거 집이지, 누가 봐도. 예,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누구나 다 구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피스텔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원래 오피스텔. 원래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야. 이게 오피스텔이야? 이렇게. 청담동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자, 이제 볼게요. 사진을. 이게 오피스텔이야? 이렇게 아마 느끼실 거야. 뭐 생긴 거는 보면 어때요? 상가인데? 그죠? 상가죠?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딱 보면 이렇게 생겼어. 문짝이. 문짝 이렇게 생겼어. 603호. 문짝 603호. 아까랑 확연히 다르죠? 근데 오피스텔은요, 원래 이게 오피스텔이었어요. 근데 그 바닥 난방이 허용이 되면서, 그 바닥 난방을 허용됐다는 건 뭐야? 아니, 따뜻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화장실 있고 주방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주거로 쓰임새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많이 선호하게 된 거죠. 근데 원래는 이랬어요. 오피스텔이. 여기는 사는 게 더 어렵죠, 여기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주거형인 게 있고, 누가 봐도 업무용인 게 있죠? 네. 그렇게 돼요. 근데 자, 이제 세금 얘기를 하면, 자, 일단 취득세부터 볼게요. 취득세는, 이거는 무주택자가 취득해도 무조건 4.6%예요. 근데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만 계속 사. 그러면 계속 4.6%예요. 아무리 오피스텔이 많아도.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된다?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예를 들어 두 채가 있어. 그리고 내가 아파트를 한 채 더 사?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취득세가 중과가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오피스텔이 아까 다 얼마짜리였어요, 보니까. 다 1억도 안 되고, 뭐 기껏 해봐야 뭐 1억 5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시가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공시가를 수도권은 1억,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그 밑에 오피스텔들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걔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괜찮아. 근데 보면 오피스텔 중에 비싼 애들 있죠. 천안아산역에 가면 여기에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있잖아요. 트레이더스 옆에 가면 여기 천안아산역 듀클래스 오피스텔, 여기 힐스테이트에서 한 건데, 이게 분양가가 5억이 좀 넘었어요. 그럼 분양가 5억 넘으면 공시가는, 네? 그렇죠. 당연히 2억 넘지, 그죠? 당연히 2억 넘죠, 이거. 그러면 야, 요걸 두 채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 갖고 있고 다른 집을 또 살 때 취득세 중과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피스텔만 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중과가 되니 그거는 조심을 해야겠다. 자, 그리고 업무용으로 만약에 오피스텔을 사면 얘는 그냥 상관없어요. 주택수 뭐 따질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4.6% 고정입니다. 중과도 없어요. 개인은 이제 다 됐고요. 자, 이제 법인은 어떻게 되냐? 취득세는요, 얘는 그냥 단순해. 그냥 무조건 4.6%예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법인이 여러 채가 있는데요? 상관이 없어요. 다 무조건 4.6%예요. 그리고 법인은요, 공시가 2억 넘는 거는 어차피 12%야. 중과를 때려 맞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오피스텔 살 때 4.6%고, 얘는 주택을 살 때 뭐 오피스텔 때문에 더 중과가 돼요, 이런 거 없어. 어차피 중과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보유할 때 주거용은요, 재산세 0.1에서 0.4%랑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뭐 1억짜리 오피스텔 작은 거를 여러 채 갖고 있어. 한 20채 갖고 있어. 근데 그게 주거용으로 쓰여? 그러면 재산세 외에 종부세도 나오죠. 근데 이게 주거용이 아니면 0.25%의 재산세가 고정으로 나오고요. 거기 플러스 문제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또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업무용이 더 비쌉니다. 결론적으로. 보통은 업무용이 더 비싸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월세 받죠? 그 월세 받는 거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죠. 저는 월 30만 원 월세 받는데요. 신고하셔야 돼요. 자, 보유세 법인. 자, 법인은요, 이제 문제는
일단은 재산세, 종부세가 다 중과가 돼. 그러니까 재산세는 일단 업무용일 때는 개인이나 똑같아. 이렇게 부과가 되고요. 자, 주거용은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0.1에서 0.4가 부과가 되는데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종부세가 이제 문제예요. 왜 종부세가 문제냐? 그러니까 주택으로 간주가 되면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순간 기본 공제가 없어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가. 그러니까 아까 개인은 얼마 있었어요? 본인이 단독 명의로 갖고 있으면 12억, 그다음 부부 공동 명의면 18억까지 공제가 된단 말이야. 그 밑에는 종부세 안 낸다고. 근데 법인은요, 이거 만약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럼 종부세가 무조건 나와. 근데 꽤 많이 나와요. 2.7%. 그리고 세 채 이상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 채 이상이면 그 나머지 세 채가 다 5%가 나와. 꽤 크죠. 이 정도면 거의 한 달치 월세 이상으로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쵸? 세금 많이 내니까. 그리고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임대소득도 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율 자체가 개인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낮죠? 자,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언제 바뀌는 거야? 언제 바뀌냐?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해야 바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업무용이 비싸냐, 아니면 주거용이 비싸냐? 아까 어떤 게 더 비싸다고 했어요? 개인은. 업무용이 더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보시면 뭐라고 그래. 재산세가 이게 업무용일 경우에 7월에 건축물분 한 번 나오고 9월에 토지분 한 번 나와서 두 번 나오니까 이게 따지면 더 비싸다. 근데 이게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재산세 한 번만 나와, 이게. 그리고 세율도 낮아. 보통은 대부분이 낮아. 그래서 이거를 각 지자체에서 오피스텔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안내문을 보내요. 야, 너 이거 주거용으로 하면 재산세 좀 할인되는데 신고해, 이렇게. 그럼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는 순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문제되죠. 그 다음에 재산세도 재산세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 종합부동산세.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부과되기 시작하죠. 원래 오피스텔은요, 업무용이면 80억 정도 돼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돼요. 원래 상가는 원래 그래. 아니, 상가를 만약에 그 주택처럼, 야, 공시가 한 18억은, 야, 그 종합부동산세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러면 되게 공평해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저기, 강남에 있는 그 테헤란로에 있는 그 상가 소유자들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세율 자체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 공제 세율 자체가. 네. 자, 그래서 종부세도 문제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또 문제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또 간주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 청약할 때 업무용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걸 주거용으로 재산세 변동 신고하는 순간 이제 유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청약에 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신고에 따른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다. 너 잘 알아서 변동 신고해라. 그 재산세 조금 낮출래다가 더 큰 피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음 양도세. 자, 이거 양도세는 개인 먼저 볼게요. 개인이 일단 주거용으로 쓸 때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나가고요. 세율은 누진과세죠. 그러니까 6%에서 45%까지. 근데 얘는 대신에 비과세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아산역 옆에 보면 여기 시티프라디움 오피스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얘가 분양을 2억 4천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얼마까지 갔었냐? 4억까지 갔었어. 그럼 2억 4천에 사가지고 한 채만 갖고 있던 사람이 4억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장특공제라고 이거 넣었는데, 아니 어차피 비과세인데 장특공제가 뭔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뭔 말이에요? 이거는 12억 넘는 주택들 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업무용으로 갖고 있다. 그럼 일반 양도세 똑같아. 양도세율은 똑같아. 주택이나 상가나. 그리고 당연히 비과세 불가능하죠. 이거를 업무용 갖고 있는데 내 한 채만 업무용 갖고 있어. 내 재산이 이게 다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이면 비과세가 안 되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30%까지. 주택 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똑같아요. 다 최대 맥스 30%. 그리고 이거는 업무용이기 때문에 주택수 미포함. 자, 그럼 법인은 양도세가 있어요? 법인은 양도세는 없고요. 법인세로 과세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세율은 10%에서 25%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개인이 양도차익이 1억이 됐어. 그리고 법인이 1억이 됐어. 그럼 법인세는 10%인 1,000만 원만 내면 되고요. 개인은 한 30% 전후야.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해요?
그럼 법인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법인에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배당으로 가져오든 또는 급여로 가져오든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이제 추가적인 또 이제 과세가 또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따져봐야 된다. 자, 그래서 개인으로 뭐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실거주 목적인 경우가 좋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활용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가 개인이 좀 유리하고, 법인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가 좀 부담스럽죠.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대출이 이게 주담대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출이 좀 유연해. 그래서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막혀 있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대출이 안 막혀가지고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 좀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법인은 업무용으로 임대사업 목적으로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많은데, 야, 이거는 어떻게 해도, 어차피 오피스텔은 어떻게 해도 주택으로 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냥 주택으로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그냥 다주택자가 중과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요즘은 오피스텔들이요, 거래가 잘 돼요. 그냥 투룸형,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거를 법인으로 경매로 싸게 받은 다음에 일반 매매 형식으로 지금 하는 것들도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목적으로도 괜찮고. 그 다음에 부가세 환급 필요할 때. 저 그래서 오피스텔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해가 가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의 시청을 희망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